자, 이재명 대표 결심 공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재판 중에 위증교사 혐의가 있었는데 빨간 아재 박효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모신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 관련해서 기사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도대체 사건이 워낙 많고. 예. 예. 안 그래도 많은데 이 사건은 특히 이게 2002년 사건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렇죠. 한일 월드컵이 열리던 22년 전 것으로 올라갑니다. 22년 전 이야기인데 이게 엮이고 다시 검찰이 기소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무엇을 다투는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2002년 당시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요. 잠깐만 이 얘기를 예. 오늘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심 공판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녹취 파일이 하나 있는데 이 녹취 파일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인데 라고 보여지는 사건 내막을 알고 보면 그런데 이 녹취를 봐가지고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무슨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사도 이해할 수가 없고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고 싶은 사람들도 무슨 말이지 이게. 그래서 도대체 이 사건은 무엇을 다투고 있나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나온 녹취의 의미가 뭔지도 짚어주십시오. 사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22년 있어요. 동안 3개의 사건이 생겨요. 우선은 2002년에 이재명 당시 변호사죠. 시민운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이 뭐 백궁 정자지구 용도 변경이라든지 뭐 파크뷰 특혜 분양 이런 의혹이 있어서 그걸 고발하는 시민 활동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 국민의힘 그 전신인 김병량 시장은 그때 민주당 계열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맞아.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맞아. 특혜 의혹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고발하는 시민운동가였던 거죠. 김병랑 성남시장이 있었어요. 네네. 이 당시 그 이재명 변호사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남 시민모임 집행위원장인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리를 지적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비서로 김진성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김병남 성남시장에 일단 이름을 이렇게 김병남, 김진성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KBS에서 그 특혜 의혹에 대해서 취재를 시작한 거예요. 추정 60분 최초로 PD가 이재명 변호사를 인터뷰하러 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병량 시장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검사라면서 검사 사칭을 KBS 해요. 최초로 PD가 그런데 이미 최초로 PD는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 전에 세 차례 또는 4차례 검찰청이라면서 김 시장 측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탐사 취재를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당시에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자기가 검사인 것처럼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재명 만나기 전에 이미 검사 사칭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통화가 이루어진 게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보도가 나가고 이재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하면서 김병량 시장이 최초로 PD와 이재명 변호사를 고소고발합니다. 사칭했다고. 그래서 생긴 사건이 첫 번째 사건 검사 사칭 사건이에요. 이재명 변호사는 당시에 벌금 15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 2018년 지방선거 때 도지사 출마했을 때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그 검사 사칭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때는 내가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거다. 그렇게 주장했죠.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면서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이 돼서 기소합니다. 누명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 사칭하지 않았냐라고 검찰에 기소를 한 거예요. 너 유죄 판결 받았잖아. 그렇죠. 근데 왜 거짓말해? 그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내가 변호사였는데 내가 시킨 게 아닌데 그 이전에 사칭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전화했다는 이유로 그 벌금을 그래서 내가 누명을 쓴 것이다라는 취지로 그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유죄 판결은 받았지만 내가 누명 쓴 거다라는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1, 2, 3심 다 무죄 판결 받아요. 이거는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재판 첫째는 벌금을 받았어요. 150만 원. 근데 그게 누명이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그 얼마 전에 검찰이 그 백현동 특혜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 2002년 당시에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에서 2019년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가 도지사. 2002년 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해달라고 하는 예. 녹취 파일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저 띄워봐 주세요. 네. 이게 이제 그 편집해가지고 짜집기 했다는 네.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 이거 말고요. 지금 띄운 거 말고요. 예. 이게 이제 여러 번 저희도 보여드렸는데 네.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라고 하는 조말을 따가지고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김진성 씨를 압박해가지고 말을 진술을 자기가 의도한 대로 맞춰서 네. 하라고 사주한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안 본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때 기억을 되살려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한 뒷부분을 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야, 요 대목 들어봐. 이거 위증 교사한 거지라고 주장하는 게 크게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저 통화 녹취록에서 뭐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네. 또는 교감이 있었다고 해주면 제일 좋지. 네. 이런 대목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교감이라는 단어를 먼저 쓴 건 김진성 씨고요. 네. 그거를 추임새를 넣은 것뿐이고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는 이재명 대표는 KBS와 김병량 시장 간에 고소 취소 합의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당시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던 김진성 씨한테 왜냐하면은 고소 대리인이었어요. 김병량 시장 측 고소 대리인. 이 이야기는 또 앞에 설명 조금 필요한데 네. 자 2002년에는 김병랑 씨 비리를 파헤치려고 탐사보도 기자하고 그리고 시민사회운동을 하던 변호사가 의기투합해가지고 김병남 당시 성남시장 비리를 캐고 있었던 거예요. 네. 수용 60분에서 그때 PD는 자기가 이제 검사라면서 뭔가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했고 그리고 이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실에도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서 통화한 것은 시킨 것이다. 네, 시켰다 또는 뭐 부추겼다. 네, 그렇게 해서 벌금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경기도지사 십몇 년 후에 경기도지사 나갔을 때는 나 같은 누명 썼어. 네. 그렇게 주장했다 또 기소됐는데 허위사실이라고. 그거는 무죄를 받았어요. 네. 무죄를 받았는데 또 한 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죄 받은 그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진성 씨한테 증언해달라고. 김진성한테 무죄 받은 그 사건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달라고 회유하고 위증 교사를 하였다. 이게 이제 세 번째인 거예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대충 이해되시나요? 모르겠어요. 이게 복잡하게 전개됐는데 처음에는 벌금 받고 두 번째는 무죄가 났는데 그 무죄가 난 사건에서 무죄가 나도록 너 위증 교사한 거 아니야?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를 그 통화 내용이에요. 그 통화 내용. 그때 이재명 대표가 아니 기억나는 대로 해줘라는 취지의 긴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뚝뚝뚝 잘라가지고 맞춰달라. 또는 들었다고 해달라. 이런 식으로 사주했다고 편집해서 내보내서 이걸 통으로 다 들어보라고 민주당에서 올려놨죠. 네. 그래서 다 들어보면 아니 이거는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는 얘기네. 그래서 그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것도 어떤 대목에서 나오냐면 합의했냐고 물어봤는데 합의는 제가 모른대요.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는 합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합의는 뭐냐면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김병랑 성남시장이 김병랑 성남시장이 KBS하고 시민단체 변호사를 둘 다 고발했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KBS 기자 PD는 빼줍니다. 빼준다고 했었다는 거죠. 빼준다고 했었다고. 왜냐하면 김명남 성남시장이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과 한편에는 시민단체 양쪽과 싸워야 되니까. 그때 선거판이었거든요. 선거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빼고 이재명 쪽에 집중할까? 이런 식의 통화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녹취록을 가지고 근거 삼아서 이제 기소를 한 거예요. 예. 거기에 합의 사실 모른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협의했던 건 네가 알잖아. 그게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그래서 성남시하고 KBS하고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전해 들은 거예요. 전해 들어가지고 당신 그 모르냐 비서였는데 그때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을 아니, 당사자인 최초로 PD가 2002년 이재명 대표 법정에 출석해서 시장하고 KBS 우리 국장 부장하고 약속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때는 정언을 했어요.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게 됐느냐. 복잡한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간단한 사건이에요. 그때는 KBS 빼주는 것으로 성남시장과 얘기가 됐다고 최철호 PD가 증언을 했어요. 증언했죠. 그때는 네. 아니, 나 빼달라고 KBS하고 성남시장 쪽하고 얘기가 된 걸로 자기는 들었습니다. 네. 라는 식으로 증언을 했죠. 그러니까 김진성 씨한테 너는 옆에 있었으니까 그 협의 과정 알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협의가 있었던 건 분명한데 누가 협의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김진성 씨는. 그래서 예. 그 대목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게 그 대목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안 들은 걸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는 식으로 검찰은 몰아갔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한 대로 그때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 전에 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전에 들었으면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런 정도의 대화를 갖다가 사주했다고. 예. 또 하나 그 검찰이 주장하는 예. 그 이해가 가시는지 위증 모르겠네. 교사했다는 근거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오늘은 그나마 조금 시간이 있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가 처음 통화할 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니까 2002년 사건 당시에 우리가 제출했던 변론 요지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을 상기해 보라고 해요. 16년 전이니까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죠. 잘 안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고 예. 기억을 상기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잘못 오해할까봐 그러니까. 뒤에 바로 이런 얘기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 드러내고 이재명 대표는 네. 변호사니까 네. 자기가 위증 교사를 하면 안 된다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여라도 그렇게 들릴 말이 있으면 대화 중에 바로바로 정쟁합니다. 바로바로 기억을 되살려달라. 이건 우리 주장이니까 기억을 되살려달라. 다시 띄워주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근데 전체 녹취를 보면 검찰이 당연히 위증 교사가 아니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문장만 똑똑대가지고 위증 교사라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제출한 뭐 그나마도 법정에서는 이제 발췌해서 재생한 그 녹취 파일이 이제 기소의 근거였는데 그거는 2018년 12월 24일과 22일의 통화였어요. 네. 이재명과 김진성의 통화. 예. 근데 이번에 그 최후 변론 과정에서 자, 결심 이제 공판에서 공개된 녹취 이게 이제 파일. 처음으로 등장한 예. 파일이 왜 이런 이재명한테 유리한 정황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자료를 잔뜩 네. 깔았는데 자 공개된 게 뭐냐? 자 공개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는 그 김진성 씨가 실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2019년 1월 8일에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고 있던 변호인 신재현 변호사하고 네. 김진성 씨하고 통화한 거예요. 신재현 통화한 변호사가 예.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증인 신청을 하려고 확인차 통화를 한 거예요. 네. 그 통화 녹음 파일이 있었고 그게 이번 결심 공판에서 처음으로 법정에서 재생이 된 겁니다. 김진성 씨 휴대폰에 사실 있었고 네. 검찰도 포렌식을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걸 공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숨겼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증거잖아요. 이게 증거죠. 네. 그 무죄 증거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사주한 게 아니라는 걸 네.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봐 주세요. 여기서 이제 앞에서 얘기가 쭉 나오고 뭐 교감이 있었다라는 김진성 씨 얘기가 있고 오히려 변호사가 뭐가 있었다고요?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면 김진성 씨가 이제 교감이 무슨 내용이 있었다 이런 설명을 쭉 해요. 이재명 변호사하고 KBS 문제를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KBS는 고소 취하 이거 넘어가요. 아니 넘어가면 안 되고요. 다시 KBS는 고소 취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KBS 측에서 요청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요청이 오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게 누구한테 얘기가- 들었냐? 예. 김병량 시장한테 직접 들었다. 아침 저녁에 회의를 하는데 슬쩍슬쩍 저한테 얘기해줬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이 녹취록을 쭉 들어보면요, 예. 이걸 다 창작해서 해냈다고 볼 수 있느냐? 이 교감이 있었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묻잖아요, 변호인이. 예.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시장님이 슬쩍슬쩍 회의 때 얘기해줬다. 그 얘기를 김진성 씨가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변호인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고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반문만 해요. 예. 누구한테 들었냐? 뭐. 당시에 그 시장이 그 비서였던 김진성 씨는
그때 시장님이 계속 솔직히 얘기해 줬어요. 네. KBS하고 이야기 오가고 있다고.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KBS하고 시민단체 변호사 둘 다를 상대해야 했던 시장 입장에서는 KBS는 빼주고 이재명 쪽만 집중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이 대목 되게 중요한데요. 저 김진성 씨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변호인이 KBS 고소 취하해 주는 대신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말도 들었냐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주범으로 몰자까지는 표현을 안 했던 것 같고 이재명 변호사가 곤란해질 거 아니냐, 움직임이 둔화될 것 아니냐라는 얘기는 했다. 예. 주범으로 몰자라는 표현은 부인하잖아요. 예. 실제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변호인이 물었을 때 주범으로 몰자하고 협의를 했냐라고 물으면 당시 김병량 시장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부인합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저는 보냐면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고 김진성 씨가 그걸 수락해서 내가 유리한 거짓 증언을 해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저 말을 했어야죠. 저 말 했어야죠. 저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증언이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실제로 통화 중에도 부인을 하고 법정에서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재명 대표는 김재형 씨를 위정교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검찰이 위정교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저 말이 위정교사를 했다면 저런 말을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누명을 썼다고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라고 기소를 했는데 누명을 썼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KBS하고 김병량 시장 간에 나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선 한 협의가 있었어. 이거를 증문해 주면 제일 똑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증언 안 해요. 자, 자기 기억하고 다른 거는 위정교사가 아니라는 부인합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 시장의 비서에게 위정교사 해달라고 위증해달라고 교사한 적이 없다 이 말인데 저 말이 왜 유리한 정황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15분 동안 얘기했거든요. 벌써 15분이에요? 15분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다 듣고도 이 상황을 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상한 지금 재판이에요. 문제는 이게 왜 결심 공판에서야 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냐. 맞아요. 이게 진작에 나왔으면 네. 그 훨씬 더 유리한 네. 정황이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검찰이 분명히 확보를 했음에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고요. 그 증거 목록에 원데이터가 되는 수사기록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검찰이 생산하거나 확보한 문건의 리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누락돼 있어요. 저 녹음 파일은. 이 파일의 존재를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 파일은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겁니다. 네. 이게 이중교사하지 않았다는 정황이에요. 이중교사하지 않았다는 정황이고, 근데 이거 이제 우리 박교석 기자가 하는 말은 검찰이 이걸 숨겼다는 거예요. 네. 자기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위정교사 아닌 거 알면서도 위정교사로 기소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녹음 파일은 원본은 제출 안 하고 목록에서도 누락시키고 녹취록만 제출했던 거예요. 텍스트화된 걸. 그러니 변호인이 보기에 녹취록이 있으면 원본 파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뒤늦게 착안해서 내놔하니까 결심 공판 직전에 검찰이 마지못해서 내놨다. 참고 자료로 내고 그거를 거꾸로 변호인이 증거 신청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요. 위정교사 관련한 이 재판이 이게 진짜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에요. 네. 왜냐하면 3번에 걸쳐 사건이 벌어졌고 그 3번에 걸친 사건 중에 2번째 재판에 대해서 너 위정교사를 무죄를 하는 사건인데 위정교사 했지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 그걸 다투는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나와서 나는 그때 이런 말을 들었어 하는 사람들이 말을 싹 바꿔버렸고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냐 보면 이제 보수 네. 뭐랄까요 시민사회 영역인데 보수 진영에서 가 있죠. 예. 뭐 최초로 PD의 뭐 진술도 바뀌었고 신분도 많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은 그 공원연이라고 공정언론 국민연대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선거 전에 뭐 이 민주진영의 뭐 MBC를 비롯한 예. 언론들 엄청나게 고발을 했던 단체고 거기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이후로 지난 총선 때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국민의힘 추천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신이 20년 전에는 분명히 KBS하고 시장 간에 그런 거래가 있었다는 식의 증언을 했는데 지금은 진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뒤죽박죽이 돼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이재명 시청자 대표 미디어 재단 이사장입니다. 현재. 네, 현재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이고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네. 위증교사 사건. 그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도 영장재판부가 첫머리에 위증교사 사건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썼어요. 네. 그거 근거에서 보수 패널들이 종편에 나와서 이거는 빼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검찰이 이 법정에서 녹취록을 발췌해서 공개했던 것처럼 네. 그리고 실제 무죄를 뒷받침하는 녹취 파일은 감췄던 것처럼 영장 실질 심사하는 법정에서도 짜깁기한 일방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만 공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걸 봤다면 영장 판사도 그렇게 썼겠구나. 그러니까 영장 판사가 소명했다고 했던 것은 지금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검사가 숨기거나 짜집기한 거 그것만 보고 소명했다고 한 것이고 그렇죠. 재판 과정에 이게 다 드러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길게 해설하는 이유는 기사가 몇 번 나거든요. 나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제 채널 시청자들은 충분히들 알고 계세요. 이까지 얘기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겠으면 빨간 제 채널에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